DSB 학예교육의 첫 번째 교육을 맡은 제어 이론 교육을 할 김현민입니다. 자, 처음으로 목차로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어가 무엇인지 게로프와 페로프를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PI 제어를 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해서 대역폭이 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저희가 설계한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한가, 이 안정도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PI 제어의 특성과 이 PI 제어를 사용했을 때 KP와 KI 값, 이 개인 값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폴제로 캔슬레이션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티 와인더를 말씀드린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라플라스 변화인데, 여러분들 공학 수학 시간에 S는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네, 전기공학에서는 S는 J 오메가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오메가는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로 주파수, 네, 2파이 F를 뜻합니다. 오늘 라플라스 변환 직접 하시면 아시겠지만 S를 붙이면 그냥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분의 1을 붙인다. 그러면은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배우실 이제 제어공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S 빼기 P분의 S 마이너스 G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분자에서 S는 G잖아요, 지금. 분자만 봤을 때. 그래서 G는 0점이 되고 S는 P가 되죠, 분모에서는. 그래서 P는 극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로 이론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왼쪽 그림에 보시면 진동적 응답이 있고 적절한 응답, 느린 응답이 있어요. 근데 뭐 느린 응답과 진동적 응답이 무조건 안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만족하면 뭐 진동적 응답이나 느린 응답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적절한 응답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겠죠. 시스템이 안정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값이 지름값까지 올라가다가 이 적절한 응답으로 볼게요. 지름값까지 올라가다가 이 오버슈트가 조금 나죠. 위로 한번 이렇게 볼록 하다가 지름값으로 이제 안정이 되죠. 쭉 지름값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 오버슈트가 끝나는 지점, 이 정도까지를 보통 과도 상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름값을 따라가면서 계속 안정된 값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 이 선을 정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게로프 블럭도와 페로프 블럭도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제어기 위치라고 해놨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PI 제어기가 들어갈 자리고요. 게르프 전달함수 보시면 RS분의 YS, 입력분의 출력은 GS다.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GS가 뭐 두 개로 나눠져서 G1S가 있고 GTS가 있다. G2S가 있다. 그러면 게르프 전달함수는 G1S 곱하기 G2S. 뭐 그냥 곱하시면 돼요. 블럭이 여러 개 이렇게 쪼르르 있으면 그냥 그거 다 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페로프 블럭도를 이제 이제 이걸 많이 보실 텐데 보통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페로프 전달함수를 보시면 1 더하기가 되어 있고요. 페로프 블럭도에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 저게 마이너스 표시인데 원래 공식이 1 빼기예요. 전달함수에서 1 빼기인데 지금 피드백이 네거티브로 들어가죠? 그러면 HS가 그냥 곱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HS로 곱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1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게로프 전달함수 곱하기 페로프 전달함수 분의 게로프 전달함수예요. 그래서 전달함수 공식이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PI 제어기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비례 제어기를 먼저 보시면, 입력 지령이 있고, 오차가 있고, 출력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제 오차라는 개념을 좀 사용을 할 텐데, 간단해요. 입력 빼기 출력입니다. 그걸 해서 오차를 0에 가깝게 계속 0이 되게끔, 오차가 절대 0이 되진 않지만 0이 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제어기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고, 이 오른쪽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응답 특성 개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P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응답 특성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I제어기보다, 밑에 있는 I제어기보다 이 지령값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 전 페이지에 있는 진동적 응답 같은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그 그래프처럼 정상 상태의 오차가 조금 큽니다. 이제 계속 그냥 곱하면서 값을 추종하는 거다 보니까 좀 진동적인 현상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만 속도는 빠르다는 거. 그게 특징이고요. 밑에 있는 적분 제어기를 좀 보시면 말 그대로 S분의 1 해서 이제 적분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엔 정상 상태 오차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전 과거 값들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이제 출력값을 그 지령값을 추종하다 보니까 정상 상태 오차는 적은데 이제 전 페이지에 있던 느린 응답 그래프처럼 응답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대신에 이제 정상 상태 오차는 없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그 밑에 식을 좀 보시면 제가 TC는 KI분의 KP라고 적어놨어요. 이 TC 같은 경우에는 적분 시정수라고 해서 그냥 이게 개념입니다. KI분의 KP. 이제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과도 응답 특성은 줄어들고요. 대신에 이제 정상 상태 오차 제거 속도는 좀 빨라집니다. 네. 보통 이제 P 제어기나 I 제어기를 따로따로 쓰진 않고요. 둘이 합쳐서 한 번에 쓰게 되는데 블럭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그림 같아지는 거고 제가 UT라고 이렇게 제어기마다 식을 좀 써놨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막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추가로 과도응답 특성이 안 좋다라는 거는 그냥 응답이 좀 느리다. 이 지령값까지 도달하는 게 좀 느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정연파 입력을 받았을 때, 그게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고, 이제 어떤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의 크기 주파수 응답과 위상 주파수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크기 주파수 응답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개인 말하는 거고요. 위상 주파수 응답은 입력과 출력 간의 이제 위상 차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배우셨듯이 그냥 보드선도 말하는 거예요. 전자회로 시간에도 배우셨죠? 네, 보드선도 말하는 거고 대역폭이 클수록 이제 응답 속도도 빠른데 대신에 이제 잡음이 많이 껴요. 이제 어떤 파형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지고 대역폭이 작을수록 응답 속도는 느려지는데 값이 좀 정확해요. 노이즈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역폭이 뭐냐라고 좀 물으시면 이 입력 신호를 얼마나 잘 쫓아가는가. 시작 땅 했을 때 이 응급성,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가를 말을 하는 거고요. PI 제어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적분 시정수 TC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역폭을 딱 선정을 하면 원하는 개인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따 폴제로 캔슬레이션에서 아시게 될 텐데 대역폭을 딱 선정하면 KP랑 KI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응답 특성, 응답 속도, 노이즈 딱 결정하면 KP, KI 개인 값을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안정성을 보시려면 이득 여유와 위상 여유를 아시면 돼요. 위에 제가 써놨듯이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여유인 거고요. 이득 여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기 주파수랑 위상 주파수 이제 보드 플러스 같이 보셔야 돼요. 이득 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상 주파수를 딱 봤을 때 마이너스 180도 이 통과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 빨간 점 여기서의 게인 이 마이너스 데시벨 이 얼마나 있는가 일반적으로 2에서 10데시벨 정도를 취하고요. 위상 여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0데시벨에서의 위상 어, 마이너스 180도에서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로 높이 있는가 지금 점이 일반적으로 한 30도에서 60도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120도에서 150도 마이너스 120도에서 마이너스 150도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유가 크면 클수록 시스템 안정하겠지만 이제 응답성이 늦어진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돼요. 제어를 하시다 보면 이게 무조건 엄청 막 늘린다고 좋아지는 건 없고요. 대부분 다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하나 주면 하나 포기해야 돼요. 네, 하나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 포기해야 되니까 이 가운데 지점을 굉장히 잘 맞춰야 하는 게 이제 제어고요. 만약에 위상 여유가 0이다. 그러니까 즉 개인이 1일 때 위상 보드 플랫 딱 봤는데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다. 그러면은 입력과 출력 위상차가 180도겠죠? 그죠? 지금 위상이 지금 마이너스 180도니까 입력과 출력 위상차가 180도니까 우리가 지금 부계한 제어를 하고 있잖아요. 피드백을 이제 네거티브로 주고 있으니까. 근데 입력과 출력 위상차가 180도야. 그러면은 진동하거나 또는 발산하거나 값이 계속 더해지면서 이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PI 제어기 특징으로는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P제어나 I제어 뭐 따로따로 쓰지 않고 PI 제어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전류 지령을 주게 돼요. 그 전류 지령이 비례적분 제어기를 통과하면 전압 지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모터 제어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니까 직류 전동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DC 전동기를 쓸 텐데 이 전압 지령을 직류 전동기 이 LS 더하기 R분의 1 얘가 그러니까 어드미턴스 Y겠죠. 얘가 전압과 곱해지면서 다시 출력 전류를 내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1, 2, 3, 4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해놨는데 아까 제가 PI 제어기 설명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전류 지령이랑 출력 전류가 이렇게 서로 빼지면서 오차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오차가 PI 제어기를 통과하면서 전압 지령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Y랑 Y, 어드미턴스랑 곱해지면서 전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RA랑 LA는 여러분 전기기계 원 때 지금 바로 직전 학기에 배우셨듯이 전기자 저항이랑 전기자 인덕턴스고요. 자, 밑에 사진 보시면 PI 제어기에 제가 보드 플럿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PI 절점 주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TC분의 1이고요. 이 저주파수에서는 지금 게인이 크잖아요. 무한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파 성분을 굉장히 잘 추종을 하겠죠. KP가 보통 0점 막 00 몇 이렇게 막 보통 그렇게 가요. 물론 이제 시스템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어, 저주파 성분을 굉장히 잘 추종을 하고요. 또 위상 이 보드 플러터 보면 저주파수에서 마이너스 90도의 위상 지연이 있죠. 그러니까 잘 추종하지만 위상 지연도 있다. 네,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PI 제어기 전달함수 이거 보시면 제어는 PI 제어기가 거의 한 98%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냥 엄청 좋은 것만은 아닌 좀 어떤 단점이 있긴 해요. 오버슈트 발생할 수 있고요. 아까 적절한 응답 그래프 보여드렸을 때 위로 조금 볼록 나온 거 그런 오버슈트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상승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과도 상태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거랑 대역폭은 감소해요. TC분의 1로 대역폭 감소하고요. LPF 특성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 개인 버드플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주파수는 잘 추종하지만 고주파수는 지금 다 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LPF 특성으로 노이즈 제거 효과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PI 제어기 특징이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폴제로 캔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그냥 그 그림이고요. 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VA 스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전압지령 이렇게 나온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PI 제어기 개인 KPC랑 KIC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전류 제어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 제어 시스템의 전류 제어 시스템의 게르프 전달함수의 보드 플러스 그린 거고요. 이때 개인 보드 플러스 보시면 오메가 CC는 LA분의 KPC다 뭐 이렇게 되고 이득교차 주파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 거고 페이즈 보드 플러스 보시면 마이너스 90도죠. 그래서 개인이 1일 때 그러니까 0데시벨일 때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보다 크죠. 그러니까 위상 여유가 지금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하다 보시면 되고요. GCOS 그러니까 저 5가 오른쪽 위에 식 보시면 GCOS 저 5가 오픈에 할 때 5예요. 그래서 게르프 전달함수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례적분 제역이랑 직류전동기적 블락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나오고 그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맨 오른쪽 식과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조금 복잡한 식. 근데 이 식에서 대역폭, 그러니까 TC분의 1이랑 전기차 회로 시정수의 역수, LA분의 RA죠. 그거를 같게 하게 되면 홀 하나랑 제로 하나가 제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폴이랑 제로 떠오르시고 극점이랑 0점 그거 생각하시면 TC분의 1을 LA분의 RA랑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GCOS가 S분의 KPC 나누기 LA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 이때 0데시벨에서 주파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1일 때 우리 어차피 지령이 그러니까 입력이랑 출력이 같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1일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루프니까 개인이 1일 때를 보시면 이 절대값 씌워가지고 막 구해. 절대값은 1이다 해서 구하면 오메가 cc는 LA분의 KPC가 되겠죠. 이때를 이제 이득교차 주파수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데 오메가 cc는 LA분의 KPC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득교차 주파수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자, 왼쪽 사진은 이제 페루프 전달함수의 보드 플랫이에요. 여러분들 페루프 전달함수 하시면 마이너스 3데시벨에서 뭐 컷오프 프리퀀시다 뭐 이런 거 막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오메가 cc는 LA분의 KPC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 cc는 LA분의 KPC다. 이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폴제로 캔슬레이션 하는 이유니까. 자, 오른쪽 식 보시면 GCCS는 뭐 1 더하기 GCOS분의 GCOS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초반에 제가 페로프 전달함수 그 블럭도랑 이제 뭐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 말씀드릴 때는 1 더하기 GS, HS분의 GS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비례적분 전류제어기를 사용한 직류전동기의 전류제어 시스템 이 블럭도를 보시면 HS가 없죠. 그때는 그냥 1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HS가 1. 뭐 없으니까. 근데 피드백은 되고 있으니까. 네, 1이라고 보시면 1 더하기 게르프 전달함수분의 게르프 전달함수겠죠. 그거는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KPC분의 LAS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데 지금 오메가 CC가 LA분의 KPC니까 최종적으로 S 더하기 오메가 CC분의 오메가 CC가 되겠죠. 그러니까 S 더하기 대역폭분의 대역폭.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데시벨에서 주파수를 구해보면, 뭐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주파수 구해보면, 그때가 이제 마이너스 3데시벨이니까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예, 절대값이랑 루트 2분의 1이랑 같다라고 두고 풀어보면, 이때 오메가, 그러니까 이때 대역폭이 오메가 cc가 돼요. 그죠? 계산하시면 알아요. 오메가 cc가 되고요. 따라서 KPC는 LA 곱하기 오메가 cc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구해왔잖아요. 오메가 cc는 LA분의 KPC다. 이거 푼 거예요. KPC에 대해서. 네, 그러면 KPC는 LA 곱하기 오메가 cc가 되고요. 밑에 KIC도 LA분의 RA 곱하기 KPC. 그 TC분의 1은 LA분의 RA. 아까 뭐 같다라고 우리가 놨었잖아요. 대역폭과 전기점 회로 시정수의 역수랑 같다라고 두 개 됐을 때 그 식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KIC는 RA 곱하기 오메가 CC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PC랑 KIC에 대한 공식은 이제 식은 다 구했으니까 그럼 이제 오메가 CC를 어떻게 정할까? 이제 생각이 의문이 좀 드실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메가 CC 대역폭은 스위칭 주파수의 20분의 1배를 하고요. 샘플링 주파수의 25분의 1 이하로 해야 안정하다, 시스템이 안정하다, 경험에 의한 값이에요. 안정하다라고 보는데 이 스위칭 주파수가 갑자기 왜 나오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시다 보면 저희가 OT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H 브릿지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 저희가 스위치를 사용을 해요. 모스펫을 이용한 이제 스위치를 쓸 건데 그때 스위칭 주파수 말씀드리는 거고요. 샘플링 주파수도 어, 네, 샘플링 주파수 25분의 1 이하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냥 스위칭 주파수 20분의 1 하시면은 대부분 다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티 와인드업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안티 와인드업이 뭐냐면 저희가 적분 제어기도 같이 쓰잖아요. PI 제어기니까 I 제어기도 같이 들어가니까 적분도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적분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 적분 값이 계속 쌓여요. 이제 여러분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하드웨어 제작도 하고 하면서 적분 값을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센싱을 하시다 보면 적분 적분 변수에 오차 값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근데 적분 제어기를 사용을 하면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할 수 있어서 좋아. 근데 오차 값이 계속 누적돼. 그러면 초반에는 괜찮은데 뭐 1분, 2분 이렇게 조금만 지나가도 오차 값이 엄청 커져서 입력값을 제가 1에서 2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바로 못 따라가요. 그래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 적어놨죠? problem 1, 2, 3를 제가 적어놨는데 과도 상태의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못 올라가니까 느린 응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랑 실제로는 빨리 올리고 싶어. 그래서 초반에는 막 엄청 올리는데 이제 또 못 올리니까 이제 오버슈트 조금 발생하기도 하고요. 저기 그림에 보시면 와인드업이라고 영어라고 써져 있는데 저기 점선으로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죠. 저기 오버슈트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값이 가야 되는 지령값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해져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티와인드업을 사용을 하고요. 어, 보통 이제 동특성이 좋은 그러니까 안티와인드업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 동특성이 좋은 역계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저런 블록도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안티와인드업의 개인 KA, 안티의 A자를 따서 A 같은 경우에는 KPC분의 1, P게인의 역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어, 지금까지 제가 지금 처음인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오른쪽에 메일 같이 써놨습니다. 이쪽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알람이 바로바로 오니까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